나는 이분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박지원. 음,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신뢰할 수 없지만은, 이분이, 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많이 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사이트를 뒤졌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 이분이, 우리 외환위기 때, 달러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 북한에 돈을 줬다 그러더라고. 언제? IMF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 북한에 넘어간 돈이 22억 달러다. 이렇게 보면 이거 보고는 나는 지금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테 모든 신뢰를 잃어가지고는 이분도 나는 별로 박지원 윤 면회하는 권영세 권성동 인간적 차원 아닌 현안 대응 위함 이런다.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볼까? 현안 대응이든 뭐 인간적 차원이든 가는 건데 이런 것 가지고는 여기 또 보면은 쭉 뉴스를 읽어보면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지도부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인간적 차원의 면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네. 인간적 차원이든 아니든 그건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아요? 응?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당과 대통령이 만나 현안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위한 상권총 회동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뭐가 어떤 건데? 음. 그리고는 앞서 이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과 접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두 대표는 대선을 위해 윤석열 탄핵 기각 및 형사 재판 무죄를 위해 집토끼를 잡고 있어야 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서로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척하면 삼천리로 당내 원내 전략, 헌재 탄핵 심판 및 형사 재판 대응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지침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 진정성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수계와 단절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국민이 믿는다며 지금처럼 내란 수계와 절연하지 못하고 내란 수계에게 당해 기생할 빌미를 주면 패가 망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 무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분이 신뢰가 안 가요. 예. 솔직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에 대해서 연역을 찾아보면요. 1942년생이고요. 전라남도 진도군 출생이고요. 그리고는 1942년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에서 출생해가지고는 목포시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냈고 그리고는 목포에서 문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네요. 당구대학교를 나와가지고는 1970년 럭키 금성사에 입사해가지고는 근무하다가 미국에 건너가서 1972년 11월 주식회사 동서 양행 뉴욕 지사장에 임명됐대요. 그리고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셨다 그러네요.
이 기간의 정치적 망명 인사였던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생활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고 그래요. 이건 다른 분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여기 위에도 적어놨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북한에 넘어간 돈이 22억 달러예요. 그때 김대중 정부 시절이 97년도에 제15대 선거가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의 97년도 IMF가 나고 바로 이듬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달러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런 거는 김영삼 정부 때 했지만은 이내 바로 김대중 정부였거든요. 그런데 22억 달러나 북한에 갖다 줬대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 의무에 뭐가 있냐면 평화 통일이 있더라고요. 항상 북한에 돈을 갖다 줬던 거죠. 그런데 97년도, 98년도, 99년도, 그 다음에는 2021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IMF 기간이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IMF 기간이 이때예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한에 달러를 저만큼이나 갖다 줬다라는 거지. 얻어만큼. 12억 달러. 우리나라 하나로 따지면 2조 5천억이에요. 그 97년도, 98년도 해가지고 우리 IMF 기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달러를 저렇게 줬다라는 거는 국민 1인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또 이분 역시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생활비를 대줬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미지는 안 좋잖아요. 그걸 운운하는 건 아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 사회민주주의예요. 예.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보면은 북한 지원 이런 그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북한 지원 저런 게 많았는데 민주당 쪽은 항상 이렇게 북한하고의 연관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게 왜 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북한 이야기도 꺼낼 수도 없었어. 이렇게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북한하고의 관계가 조금 완화되는 것처럼 그런 걸 많이 보여주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북한이 돈은 줬더라고요. 진짜 많은 달러를 줬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항상 줬던 것 같아. 이렇게 달러를 줌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평화통일이 됐던 것 같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얼마를 줬냐면은 이만큼이나 준 거야. 5조 원을 줬어. 5조 원. 예.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야. 이렇게 준 거예요. 예. 항상 이렇게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이 돈을 준다. 국민 1인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런 식으로 돈을 줘가면서까지 평화 통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예. 그리고는 문정부 때 보여줬던 그 대화로의 평화 통일. 난 그것도 지금에 와서는 좀 트릭으로 많이 보여지는 게 그때 북한에 관해 가지고 좋은 면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잖아요. 북한이 뭔가 잘 사는 것처럼 예, 경, 뭐 경기가 안 좋지만 경제가 안 좋지만 그래도 좋은 것처럼. 그런데 최근에 내가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구가 여기 보면은
2,616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반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예. 그런 저런 북한하고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최악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최악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저렇게 민주당은 항상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시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주의 타파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는 교도소를 가게끔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조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 정치적 이념은 사회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있었는데 사회민주주의로 나온 거야. 외국에서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로 판명을 낸 거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 사회민주주의인 이거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국민 기만인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 박지원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뽑았는 국민의 과반수를 무시하는 처사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봐서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죠. 예,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예. 그러니까 이분도 좀 난 국민 일원으로 봐서 나는 처음에는 중도파였고 그 다음에는 좌파로 기울었던 중도파였어요. 좌파로 기울었던 중도파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분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너무 신뢰가 안 가는 거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문을 한번 봐요.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 지금 계엄 포고령을 반포를 하면서 왜 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에 그랬어요. 반국가 세력에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내가 카피 페이스트 했죠. 거기에는 뭐 외국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한 거예요. 11시에. 난 이런 그게 11시에 계엄 선포하는 것 나 또 처음 봐. 예, 그러니까 저거는 유신 정권 시대에 그와 유사한 그런 계엄이 아니라 그냥 일부 아까 전에 내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에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협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잡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 이렇게 보면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그랬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당이 어떤 당이 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가 맞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포고령 이문에 보면은 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라고. 그 다음번에 세 번째 보면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그래요.
나는 이것도 2,000명 증원 그랬는데 과거에 문재인 때는 4,000명 그랬어요. 그러면은 확 줄은 거야. 그런데도 저렇게 나온다라는 건 문제가 많은 거죠. 자, 그 다음번에는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래요. 저기서 반국가 세력은 뭐예요? 종북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반국가 세력은 어, 종북주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 여기 보면은 과거 뉴스야. 이게 여기 문재인 정부 때 총파업한 의료계 지금은 왜 순환가라는 내용이에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학대 추진에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래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020년 7월 의대 정원을 400명씩 해가지고 10년간 총 4,000명을 늘려 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당시 의사들은 집단 휴진 등 총파업에 돌입했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4,000명이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안 해? 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 나는 박지원 저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북한 대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유하게 지내자라는 그런 건 알겠지만은 국민 정서에 지금 통일 아니라고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고수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통일을 몰라도 아니라니까. 우이님 왔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우파한테는 생글생글